최근 피자 시장,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한때 외식의 대명사이자 특별한 날의 메뉴였던 프랜차이즈 피자가 위기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피자라는 메뉴 자체가 사라질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한국 피자 시장의 역사적 흐름부터 현재 프랜차이즈 피자가 직면한 위기의 원인, 그리고 물류와 유통 관점에서의 도전 과제와 생존 전략까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한국에 피자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에는 워커힐 같은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만 맛볼 수 있었고 극소수의 특권층만 접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 피자는 외국 영화 속에서나 구경할 수 있는 낯선 존재였죠. 본격적인 변화의 바람은 1980년대 중반, 바로 피자헛이 한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입니다. 이때부터 피자가 조금씩 우리 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죠.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쳐 도미노 피자, 미스터 피자 같은 굵직한 브랜드들이 속속 한국 시장에 상륙하면서 본격적인 피자 프랜차이즈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시기까지도 피자는 여전히 고급 음식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 당시 가격으로 한 판에 3만원을 훌쩍 넘었으니 가격이 만만치 않았죠. 2000년대 들어서면서 피자 시장은 또 한 번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먹는 고급 외식 메뉴의 이미지가 강했던 피자가 점차 배달 음식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도미노 피자에게 큰 기회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배달 중심으로 성공 신화를 쓴 도미노 피자는 한국에서도 빠르게 편리한 배달 서비스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며 시장 점유율을 무섭게 높여갔습니다. 2000년대 중반 피자 시장에는 그야말로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저가 피자의 등장이죠. 피자 스쿨과 같은 브랜드들이 파격적인 가격을 앞세워 시장에 진입한 것이죠. 이는 기존 프랜차이즈 피자 브랜드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으로 다가왔고 시장은 본격적인 가격 경쟁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피자의 위기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피자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할인 이벤트입니다. 1+1, 방문 포장 30-40% 할인, 특정 카드 할인 등등 거의 연중 무휴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진행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상시 할인이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정가는 너무 비싸다는 이미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할인을 받지 않으면 손해보는 느낌, 제값 주고 사면 호갱이 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 프랜차이즈 피자는 원래 비싼 음식이라는 인식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점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앞서 언급된 저가 피자 브랜드들이 꾸준히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트코 피자처럼 크고 심플한 미국식 피자나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냉동 피자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또 정통 나폴리 피자나 수제 화덕 피자를 내세우는 소규모 전문점들도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죠. 더 큰 문제는 피자 외에 배달 음식 옵션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배달 음식 하면 치킨, 피자, 중국 음식 정도가 전부였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식, 양식, 분식, 심지어 디저트까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음식을 집에서 편하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굳이 예전처럼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프랜차이즈 피자를 고집할 이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프랜차이즈 피자는 다소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을 내세우는 저가 피자와 경쟁하기에는 가격 부담이 있고 그렇다고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정통 피자처럼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프랜차이즈 피자들도 사이즈를 줄이거나 가격을 합리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성비를 따지자니 저가 피자에 밀리고 특별한 맛이나 경험을 추구하자니 전문점 피자에 밀리는 그야말로 낀 세대와 같은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왜 굳이 이 가격에 이 프랜차이즈 피자를 사 먹어야 하지? 라는 질문에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구 구성 변화도 피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현재 배달 음식 시장은 이러한 1, 2인 가구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자는 전통적으로 여럿이 함께 나눠 먹는 음식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1인용 피자나 작은 사이즈의 피자도 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 판을 시키기에는 양도 많고 가격도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1, 2인 가구가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더 저렴하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다른 배달 메뉴들이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자 프랜차이즈가 당장 직면하게 되는 문제는 바로 원재료 수급의 불안정성과 가격 변동성입니다. 피자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밀가루,
토마토 소스, 각종 토핑 재료들도 문제지만 가장 핵심적인 재료는 역시 치즈입니다. 문제는 이 치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율 변동이나 국제 유제품 시장의 수급 상황 변화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국제 치즈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고, 이는 피자 원가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장기 계약을 통해 가격 변동 리스크를 어느 정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 프랜차이즈나 개인 피자 가게들은 이러한 협상력을 갖기 어려워 원가 압박에 더욱 크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피자의 맛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바로 도우입니다. 이 도우를 어떻게 만들고 공급하느냐 하는 문제도 물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각 가맹점에서 도우를 직접 반죽하고 숙성시켜 사용했지만, 최근에는 생산 효율성과 품질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도우를 대량으로 제조해 각 매장으로 배송하는 방식이 늘고 있습니다. 도우를 유통하는 방법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우를 완전히 구운 후 급속 냉동시켜 각 매장에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매장에서는 해동을 토핑만 올려 다시 구우면 되기 때문에 작업이 간편하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냉동 과정을 거치다 보니 도우의 식감이나 풍미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죽 상태나 초벌 성형된 상태로 냉장 또는 냉동 배송하여 매장에서 최종적으로 발효, 성형, 굽기 과정을 거치는 방식입니다. 냉동 판도우보다는 신선한 맛과 식감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매장에서는 추가적인 작업 공간과 인력 기술이 필요하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는 각 프랜차이즈 본사의 비즈니스 모델, 추구하는 맛의 퀄리티, 가맹점의 운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용 도우 제작은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장 큰 물류 수익 중 하나입니다.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본사 수익을 올리기 위해 하는 유통 전략이 있습니다. 피자가 더 이상 특별한 날에만 먹는 외식 메뉴가 아닌 일상적인 간편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매출 확대를 위해 유통 채널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냉동 피자나 냉장 피자 같은 HMR 제품을 개발해서 대형마트나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 입점시켜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본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HMR 제품 판매를 권하시는데요. 하지만 이런 사업 확장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본사의 HMR 제품이 기존 가맹점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조스 떡볶이 같은 분식 프랜차이들이 HMR 제품을 적극적으로 출시하면서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굳이 매장을 방문할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었고, 이는 가맹점 매출 감소로 이어져 결국 많은 매장들이 문을 닫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았는데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조스 떡볶이 매장을 예전만큼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유통 채널을 다각화할 때에는 반드시 기존 가맹점과의 상생 방안을 함께 고려하고 가맹점의 수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본사만 배불리고 가맹점은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된 원재료 가격 변동성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도 시급합니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치즈와 같은 핵심 원재료의 경우 공급업체와의 직거래나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으로 물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매력을 가진 본사 차원에서 가능한 전략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초창기부터 이런 작업이 가능한 능력 혹은 인력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피자는 죽지 않았다. 예전 방식이 죽었을 뿐이다. 이 말이 현재 피자 업계가 처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자라는 음식 자체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며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파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피자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소비자가 변한 것보다 피자 브랜드들이 그 변화의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 중이시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